네팔 긴급고 및 현지 NGO 사례를 나누게 된 더 멋진 세상 동주현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네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긴급고를 했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네팔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2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하고 중국에서 먼저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수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예방되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네팔에서도 중국에 가깝고 또 인도에 가깝고 그런 것들을 통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전파될 수 있겠다. 또 시작되면 얼마나 급속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실제로는 1월에 한국에서 발생되었고 12월에 중국에서 발생된 것을 기초로 네팔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고민할 수 있었고 기획할 수 있었고 또 한국의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한번 수치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강조했는지를 보면서 실제로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2월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교육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럭다운이 시작됐지만 한국과 중국의 사례와 예방과 사전, 교육 등 전파 방법들을 보면서 저희도 3월 24일 럭다운이 시작됐지만 2월 초부터 코이카에서 나눠주신 그 포스터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육들은 실제로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이 실제로는 손을 어떻게 닦을지 또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이웃들과 생활할지 또 침으로 전파되는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삶 가운데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가정에 방문해서 이 포스터를 나눠주고 이 포스터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네팔어로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또 스니타이저를 실제로는 어떻게 어느 분량을 사용하고 손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2달 정도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는 실습하는 사진들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실습을 통해서 보호자가 또 아이들이 만져보지 못한 세니타이저라는 것을 또 향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마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필요한 순간에도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눠주고 끝나는 그냥 물품 지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2달 동안 비누로 어떻게 손을 닦을지 어떻게 세니타이저를 사용할지 또 마스크도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 얼굴에 맞게 코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또 귀에 끈이 길 경우에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한국 사람들보다 얼굴이 많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마스크를 나눠주면 헐거워서 공기가 다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용을 사서 아이들이 나눠주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에 껴보고 사이즈가 길 경우에는 이걸 묶어서 어떻게 끼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한 실습을 해서 저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끼는 게 익숙하고 세니타이저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고 또 손을 닦는 게 익숙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이 물을 사용할 때 물을 떠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우물에서 떠오거나 또 헤드펌프에서 떠오는 건 괜찮지만 근처에 냇가나 강물까지 가서 떠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밤에 아이들이 화장실 갈 경우 또 밤에 뭔가 할 경우에는 물을 떠오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밤에는 아이들 치안과 또 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아이들한테 밤에는 꼭 세니타이저를 사용할 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하나 나눠줬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정부가 이제 한 라인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해주고 또 어느 병원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정보들이 수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사업장은 수도에서 버스로 한 18시간에서 20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정보나 그 지역의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알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실제로는 한국처럼 예방에 대한 또 위기공조 시스템 또 위기공조 시스템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두려움과 뭔가 무서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올바른 정보 제공과 또 이들이 궁금해하고 겁내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걸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그 럭다운 되기 전에 만날 때 뭔가 고민되거나 어렵거나 또 인도에서 누가 넘어왔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거나 또 혹은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의료 취약계층으로. 그래서 혹은 약이 부족하거나 뭔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거나 등등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저희 스태프들의 전화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한 라인은 아니지만 모든 100%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 또 저희 지역에 한해서는 실제로 네팔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질문하면 얘기해주고 또 아이들이 모를 경우에는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의 중요성들을 저희가 알려주고 또 최근에는 버스로 인도에서 오는 네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의 중요성들 1m, 최소 1m 혹은 2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얘기해라. 최대한 만나지 마라. 그리고 만날 경우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마스크를 끼고 또 얘기를 한 다음에 떨어져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는 꼭 비누를 이용해서 손과 발을 씻어라.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고 또 길도 대부분 흙길이고 또 흙에는 소와 염소와 많은 동물들의 배설물과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꼭 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생활해서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꼭 비누로 발도 씻어라 라고 저희가 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팔도 1월 24일 날 첫 번째 케이스가 시작됐고 두 달 뒤에 3월에 2명 그리고 3월 28일 날 5명 4월 14일 날 6명 5월 3일 날 75명 이렇게 계속 한국처럼 데이터가 한국보다는 다 모든 나라들처럼 계속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제 저녁 시간으로는 682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정보들을 신뢰하는 것은 네팔 정부에서 PCR을 몇 명 검사했는지 또 몇 명 사망했는지 사망자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씩 검사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매일 발표를 해주는 걸 통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신뢰하고 아이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루머나 이런 게 아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진짜 정보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정확히 전달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거나 또 두려움이 나거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 한라인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더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일반 생활처럼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럭다운이 3월 24일부터 시작됐는데 저희가 럭다운 동안에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식량 지원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캔슬을 받았어요. 통행허가를 받지 못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영양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계속 정부에다 얘기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저희가 의료 취약계층이지만 보통 알고 있는 빈민이나 도시 빈민보다 더 어려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거든요. 부모님이 에이즈여서 이 HIV 보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HIV 약을 계속 먹어야 양성 반응이 일어난 아이들한테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서 식량 지원을 조금씩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4명, 5명이 5kg 쌀 갖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 배달됐지만 벌레들이 너무 먹은 쌀이나 콩들이 왔다. 그리고 식용유가 배달됐지만 다 터져서 왔다.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냐? 라는 항의들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제 중요성, 이 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으면 내성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비싼 약이 아니면 이 아이들은 이 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계속 설득 작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통행허가를 줬고 그거를 통해 저희가 4월 말에 식량 지원을 1차 했고 현재도 5월 말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량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고민하다 보니 단백질 성분이 뭘까
또 기본적으로 무기질이나 비타민 이런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고요. 또 이거를 주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자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수품이고 또 인권인 생리대에 대한 필요성,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잘 또 처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워시도 작은 소량으로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푸시패드라는 행복 패드, 행복 생리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위생용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의한 결과 비누 2개,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또 손소독제, 그리고 또 필요한 지역에 있는 영양 파우더, 영양실조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구성품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 이 지원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많은 단체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클레임을 받지 않을까, 항의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로컬 NGO들과 논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의를 받지 않을까 논의하다 보니 지역단체들도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주자 이거였어요. 서로 다르게 주면 비교할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안 주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비슷한 시기에 주자.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합의한 내용이었고요. 연대와 협의로.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물품 리스트를 좀 맞추자. 너희는 항상 좀 더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버젯으로 좀 줄 수 없다라고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니는 쌀을 몇 킬로 줄 수 있니? 또 콩을 몇 킬로 줄 수 있니? 렌즈골 몇 킬로 줄 수 있니? 이런 협의하는 걸 통해서 많이 다르지 않게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렇게 주문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협의와 또 논의 또 어떻게 이것들을 진행할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잘 결정되어진 거는 저희의 버젯과 그들의 버젯을 합쳐서 우리가 중복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또 결론까지 이르게 됐고 또 정부에다는 이 모든 것들을 정부에서 줬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협의를 통해서 정부도 이 좋은 상황이 됐고 모든 로컬 NGO 저희를 포함해서 다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제 HIV 아이들 60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본부랑 협의하는 걸 통해서 60명보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커버하기 원한다. 그래야 사실 통행허가를 받기도 쉽고 이 지역에 100%라는 것과 50%라고 줄 수 있는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에서는 버젯 그 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100%의 아이들을 지원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로컬 NGO들은 실제로는 이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그 권역을 벗어나서 좀 더 상단 지역, 또 희말 지역, 더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한테 식량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서 협력과 연대, 회의, 논의를 한 결과가 지금은 저희 지역의 아이들 100%를 채우고도 남아서 옆에 있는 뭐 건천풀, 또 위에 있는 뭐 아참, 그 위에 있는 정말 희말 지역까지 아이들이 식량 지원을 받으면서 극서부 지역에서는 뭐 80에서 90% 정도, 100%까지는 100%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지역을 이동한 아이들, 또 결혼을 해서 이주한 아이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90% 이상 극서부에서는 그 90% 이상 HIV 아이들이 모든 식량 지원을 받았다라고 좋은 결과를 받으면서 모든 로컬 NGO들이 신이 나서 이번에도 식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한 단체가 지역에 있는 로컬 단체들과 이렇게 연대하고 협의하고 논의했더니 극서부에 있는 모든 빈민의 배고픈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 취약계층이 HIV 아이들을 90% 이상 식량 지원하는 좋은 성과를 낸 것처럼 다른 지역의 한국 단체들이 또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한다고 하면 더 많은 좋은 사례들이 또 이 코로나에 사실은 빈민들과 또 일용직 노동자들 또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절망하지 않고 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일들을 저희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네팔에 있는 여러 이제 한국 NGO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또 세비, 미랄복지재단, 또 네팔 세인트 파울 소사이티, 로즈클럽 인터내셔널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사업장 중심이긴 하지만
세빛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사업을 하시는데 시각장애인 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셨고 또 공동주택 5가구에 쌀과 계란 등 식량 지원하셨고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2 지역에 통행허가를 받는 걸 준비하고 계세요. 통행허가를 받을 경우 그들에게 라면과 쌀과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고 한 100가정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미랄복지재단은 까브레 사업자 보이스라고 해서 그 척수장애인 및 절단장애인들을 케어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줬고 이후에는 그들의 위생 또 감염 등을 위해서 기저귀나 요도관들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면 좋은지 고민하시면서 저희 단체에게 식량 관련된 어떤 아이템들을 주면 좋은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 물어보셔서 저희가 여자 아동들에게는 생리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그들에게 인권이고 아니면 뭐 낙엽이나 좋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육체적인 손상도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세트를 그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예방하기 위한 세트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팔 세인트 파울 소사이어티는 신도팔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여성 자립을 위해서 진행되는 센터에서 직원들과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만드셨고 실제로는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자 해서 9,400장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청마스크긴 하지만 직접 손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9,400장을 나누셨고 비누도 400장을 나누신 상태입니다. 2차로는 5월 18일날 또 45가구에 쌀과 달을 지원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또 법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안에서 무엇을 더 공급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계셨고요. 로즈클럽 인터내셔널은 티카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시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마스크 5,000장, 또 N95 마스크도 170장, 손소독제, 또 장갑 등 그 지역에서 이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이 코로나19가 저희 네팔에서는 사실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많은 단체들의 동참과 또 더 많은 그 빈민과 또 도시 빈민 또 의료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무서움을 잘 이겨내면서 굶지 않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또 저희 사례 나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